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점을 꼽자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9종목이나 나올 정도로 개별 종목들 이슈가 붙으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률팀 함께 하는데요. 성하준 그리고 송률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주식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것도 사실 준비된 얘기가 아니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맨땅에 헤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손실도 보기도 하고 진짜 흔히 말하는 깡통도 여러 번 쳐봤기 때문에 제 스승은 저죠 사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거 사실 이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식을 배우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제의 고수로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지한테 좀 많이 배웠고요.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사실 저는 대학 전공도 이제 주식 전공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좀 배웠습니다만은 결국 제대로 배운 건 시장한테 치이면서 배웠다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한테 치이면서 배운 만큼 많은 내용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일단 두 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시장한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감사하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약간 신재생 쪽 다시 한번 순환매가 확인이 되는 하루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기관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강하게 나오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마성 장세가 주로 이뤘었는데 지금 이제 정책 관련 그리고 이제 정치인 관련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치인 테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상 소외받다시피 한 게 바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섹터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 여러분들이 단기로는 아직까지도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업종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다시 차례가 오나 싶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최근 정책 모멘텀 같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올라오는 그 흐름을 굉장히 반기는 좀 구주주분들, 오래된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하준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인의 수급을 좀 주목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큰 상승을 이끌어내기 좀 어려웠죠. 장 초반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장 중반부부터 좀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꺾어버리면서 저점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시장의 하락이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거나 현재 시장의 힘을 좀 보면 많이 좀 힘을 쓸 만큼 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부 RSI라든가 ADR 지표들을 보게 돼도 어느 정도 과열 또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땐 저는 오늘 하루는 좀 건강한 조정의 시작이지 않았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미중 협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사실상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있을 이 한덕근 장관의 이 2차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미팅을 좀 그 결과를 좀 기다리려고 하는 대기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PPI,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놨던 관세에 대한 영향이 CPI에서는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지표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좀 보자 하는 좀 대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은 좀 일부 종목들은 차익도 챙기고 좀 시장의 수급이 가득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외인의 수급을 왜 주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외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을 연속적으로 담아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연속적으로 담는 기간 동안 도대체 뭘 담았냐라고 했던 걸 봤더니 1번이 반도체 SK하이닉스, 2번이 조선주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보니까 수주 잔고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피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조선을 담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를 좀 다시 담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건강한 조정이 지나간 뒤부터는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도 업종에 대한 상승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일단 우리나라 시장 관세에 대한 부분들 악재는 다 나왔단 말이죠. 이제 협상을 통해서 호재로 바꿀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호재에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일단 첫 번째 단연 반도체 또는 자동차가 될 거고, 또 그 이후에 미국에서 뭐 조선업에 대한 협력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협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외인들이 그 흐름을 좀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뭐 연기금도 외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비교적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경험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덕근 장관 그리고 그리어 대표 내일 뭐 제주에서 상호관세 협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장의 포인트들을 두 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의 섹터를 만나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준비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살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섹터,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트럼프가 밀어주는 K조선, 이제는 인도도 찾아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초대형 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협력과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4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 반토막, 곧 마법의 선반영이 찾아올지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69%였고요. 한국은 17%로 중국의 1위를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발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잠시 후에 매니저들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조선주 조정은 건강한 유기농 조정, 놔두면 알아서 더 올라가요 라고 긍정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기대감을 남겨주셨네요. 두 번째 장 통해서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에도 대선 공약이 붙네, 정부가 MRO 사업을 밀어줘? 라는 의견인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PK 지역 유세 현장에서 K조선업으로 해양 강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MRO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공약의 수혜를 받게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북극항로 개척의 해수부 이전까지 해운도 치고 올라오네. 역시나 대선 공약 관련 댓글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산 지역을 해양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해운도 치고 올라오는 상황, 오늘 HMM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매니저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실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조선 쪽인데 4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반토막 났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성하주 매니저님이 한마디 좀 더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조선업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나와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주가 자체도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내고 있었고 고점에서부터 일부 조정받는 기간도 좀 일부 포함이 돼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홀딩하고 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아마 흐름이 좀 매우 궁금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K조선에 대한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왔고 수주잔고도 200조를 눈앞에 두고 있죠. 현재까지 조선 3사의 약 수주잔고가 약 19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호황기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
종목별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4조 1,138억 원 정도 나왔고 전년 대비 372% 증가한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도 24년 거의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하는 게 수주 잔고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럼 나중에 실적 반영됐으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때 당시엔 수주 잔고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조선은 중국과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 1위 기업이기 1위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LNG선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약 75% 정도 국내 조선 3사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비해서는 좀 물량이 좀 아쉬울지언정 이 가격,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전 세계 시장을 좀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방위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경 뭐 이런 함정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국내 건조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수 시장 안에서도 이 함정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 매출의 안정감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꼭 봐야 되는 게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쭉 봐야 되죠. 최근에 이제 미국발 훈풍이 너무 많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최근에 조선업 재건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들여다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대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3사 또는 중소형 조선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군함과 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 조선업에 대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미국과의 협업 그리고 미 해군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논의만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대표들은 뭐 비밀 회동을 가졌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재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은 저는 충분히 우상향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서는 뭐 고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조선업에 대한 현황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많이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점과 함께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에 대해서 이거는 건강한 유기농 조정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어떤 분께서는 놔두면 알아서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 일부도 또 MRO 사업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도 한편에서는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또 조선 쪽 많이 눈여겨보셨으니까 이야기 더해 주신다면요. 이거 앵커님 말씀도 맞고 지금 메이저님 말씀 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오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8만 원입니다. 이거 미국 갔으면은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고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유율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LNG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특화되어 있는 게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거 919척 중에 185척을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정말 좋다. 그리고 수주 잔고를 봤을 때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NG선이라든가 VLC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 기대감에 올랐다고 하면은 요런 흐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고점까지 왔다가 최근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단순 기대감에 오른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치 테마주도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꺾여야 되는데 추세 자체가 아직 살아있고 지금 이제 비록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주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책 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MRO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세한 키워드를 보면은 스마트, 첨단,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책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LNG 쪽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메탄,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RO와 또 더불어서 함께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북극 항로 개척인데 이게 이제 뭐 열리게 된다면 유럽까지 가는 게 한 10일 정도로 단축이 되고 뭐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해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대 해운, 뭐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는데 해운 쪽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지금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라 그래서 조선 대 해운의 흐름을 한번 본다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HMM의 움직임이 좀 또렷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해운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언급이 됐던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이 이론상 바닷길을 줄이게 되면 뭐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우회 비용도 줄어들고 뭐 연료비라든가 운항 일수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뭐 이론상은 물동량도 빨리 들고 배 회전율도 올라가면서 예. 해운사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흐름을 본다 그러면 먼 미래, 그러니까 아예 길이 다 열리기까지는 먼 미래가 좀 시간이 필요하죠. 현재는 좀 일부 계절적인 요인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해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이 북극항로에 대한 라인을 좀 타고 있는 해운사가 사실상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북극항로 쓰는 해운사도 별로 없고 뭐 1년 내내 운항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이 반영되거나 해운 종목들이 좀 기대감이 실리려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다라 그러면 북극항로를 개척할 때라 그러면 뭐 이렇게 선박 같은 경우에도 특수 선박이 필요하죠. 뭐 쇠빙선이라든가 특수 선박이 필요한데 사실상 현재 HMM의 현재 기업 가치나 기업 내용들을 보게 되면 HMM은 북극항로를 좀 통과할 만한 지금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좀 그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북극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시기를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조선 쪽 그러니까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뭐 쇠빙선이라든가 뭐 극지형 LNG선이라든가 뭐 저항 선박이라든가 이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라 그러면 단연 우리 대한민국 K조선의 기술력이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해운보다는 조선 쪽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셨을 때 해운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해운 쪽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일부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석이었는데 HMM만 한정해서 두고 보면요.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 거의 30%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책 기대감인가요? 일단은 이제 부산 쪽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HMM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HMM 같은 경우는 원래 전신이 현대상선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이고 지금 사실상 이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모멘텀을 연결시키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미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구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흐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쇠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알래스카 항로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 있는 국가 몇 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중국, 미국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지금 41쪽 정도 쇠빙선을 갖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급합니다. 지금 뭐 개발하든 뭘 하려고 하면은 쇠빙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쇠빙선 기술도 마찬가지로 알아줍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러시아에다가 쇠빙선을 15대를 납품을 했던 이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 3, 4대 같은 경우는 다 쇠빙선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쇠빙선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조선 쪽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해운 쪽보다는 조선 쪽에 손을 들어준 두 매니저였습니다. 관련해서 편입된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잠시 후 실적 발표 시간에 또 리뷰를 들어볼 수 있는지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